네, 아까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그 방송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예, 이어서 한국의 미시정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시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 상황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부문이 적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공공선택 정책 또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미국하고 영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 부분이 민영화되는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민영화된 사례가 있고, 또 민영화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민영화된 사례 중에 대한항공사가 대한항공으로 된 거죠. 그리고 한국석유공사가 SK에너지로 됐다가 SK솔루션으로 또 이렇게 바뀌었고, 이름이. 그 다음에 한국담배인상공사가 KTNG, 포항제철이 포스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민영화를 진행해 왔죠. 한국이동통신이 SK텔레콤으로 되기도 했고요. 지하철 9호선이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하고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민영화를 했는데, 그 상당히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박원순 시장 때 아마 좀 수습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 민영화를 하면 이렇게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도 되지만 문제를 또 야기할 수도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깊이 있게 토론하시고 검토하시고 나타날 문제점, 장점, 단점,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토론하셔서 이런 결정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의사결정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중요한 건 적자가 나는 공공 부문부터 기관부터 이렇게 민영화하는 게 또 순서라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이 정치가 막혔을 때, 소통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마중물이거든요. 정치적 마중물.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 이 바가지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넣는 그 바가지 하나가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회적 합의가 마중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종된 상태다. 그냥 대통령 1인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장관이나 해당 부처 차관이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그냥 앞으로 전진,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앞만 보고 전진하는 이런 행정 독재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또 인정하지 않아. 상권분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한테 하나 도움이 되질 않아요. 국민의 민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부가 될 수 없어요.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정부는.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정부, 그런 행정부는 민주주의적이지 않고 또 정권을 유지할 능력도 없다. 수권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사회적 합의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공공 부분을 민영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정책으로 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가 모여서 여러 가지 장점, 단점, 시기, 방법을 논의하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지 어떤 특정 개인과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형태의 미시정치,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올바르지 않다. 그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은 공약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치인에게 공약은 본인의 상품인 거예요. 그 상품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뭐 튀는 공약, 남과 다른 공약, 지키지 못할 공약, 이런 것들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 그 마인드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어. 그런 사람을 뽑아서도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이 선심성 공약이 비춰지는 약속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포퓰리즘이 강한 공약, 정책은 정치의 뇌물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이 국민에게 가짜, 거짓으로 포장된 하나의 뇌물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특정 개인과 특정 일가,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부분의 민영화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민영화하는 방식이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개인 사유화 형태도 있고, 또 위탁을 주는 경우 있어요. 민간 위탁. 또 사기업 형태로 법인한테 이렇게 넘기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우리나라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덮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탈중국 선언했다고 하는데, 탈중국 했다고 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에 바로 철수하나요? 경제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돈은 애국심이 없는 거예요. 국경도 없어요. 돈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에 흐릅니다. 고여있지 않아요. 중국에 있는 기업은 거기서 살아남아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또는 국내에 들어오는 것보다 투자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냥 정치 이념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는 그런 겁니다. 그럼 나오는 기업은 정부가 탈중국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부응해서 나온다? 절대 그러지 않은 겁니다. 경제 논리는. 중국이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분야에서 중국 내에서 경쟁해서 기술과 혁신해서 중국과 겨뤄서 졌기 때문에, 도태됐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서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가정책이 탈중국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시각을 잘 보셔야 돼요. 중국에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많고 다른 나라보다도 더 있는데 나올까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나오는 기업은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경제 논리, 돈의 논리를 명확히 또 볼 필요도 있다. 뭐 부동산까지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요. 부동산은 한 꼭지로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만든 주체는 정부입니다. 여당 정권이에요. 책임지셔야 되고, 본의 아니게 돌아가신 분들, 의료 대란으로 그분들에 대한 책임 분명히 지셔야 돼요. 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 정부, 제가 좀 심하게 살인자들이에요. 살인 복지부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가 있는 나라예요? 무정부 상태지? 정신 차리시고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사회 불안, 각 분야에 붕괴된 시스템, 생태계 제자리로 빨리 돌려놓으시고 안정화 찾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행동합니다. 역사는 그래왔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 되는 제 상황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프고 정말 비참합니다. 정신 차리는 그런 대통령실, 여당, 행정부가 되시길 권유드리면서 미시정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